2023년도 주식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 내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2023년도의 박스권 내의 매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 주식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 내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박스권의 폭은 폭이 한 250포인트에서 크다고 하더라도 300포인트를 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스권을 예상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주가가 이미 2021년도 8월 달에 기록을 했던 3,300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35% 넘게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제가 극도의 침체를 보인다던가 아니면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금융위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다발적으로 발생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던가 이렇지 않는 한은 주가를 더 밑으로 밀어내고 이러는 힘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위로 올라가는 건 이렇죠. 2023년도는 많이들 예상하는 것처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업 실적도 덩달아서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되게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한번 꺾이면 2년 정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번에 기업 실적이 꺾이기 시작한 게 2022년도 하반기 정도니까 똑같이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라고 하면 2023년도는 내내 기업이익이 줄어드는 형태고 2024년도 상반기를 지나야 그 다음부터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경제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기업 실적도 줄어들고 금리 자체도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주가를 계속해서 끄집어 올리고 이러는 건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코스피 측면으로서 보게 되면 위아래가 상당히 압축이 되는 그런 박스권 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주식시장의 경험도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세를 어느 정도 판단하고 기업을 이렇게 피킹을 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2023년도의 박스권 내의 매매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굉장히 초보자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박스권 내에 있다라고 하지만 매매가 쉬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종목이 쉬는 것도 아니고 이렇거든요. 아마 2023년도는 박스권 내에 있으면서 테마주나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매를 할 텐데 시장이 선택하는 것과 맞는 테마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3배, 4배 이런 정도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건방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화려한 형태가 될 수가 있죠. 대신에 코스피는 그냥 딱 갇혀 있는 형태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전례는 과거에도 보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2011년서부터 2016년도까지 우리나라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한 300포인트 내에 딱 갇혀버리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 사이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주식, 그냥 삼성전자 혼자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주식들이 올라갔고, 2015년도에는 바이오 주식들이 올라갔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 번 올라간 이 부류에 속한 그 종목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배가 넘었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규모가 적은 종목 같은 경우는 3배, 4배씩이 막 올라가는 이런 거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 주식시장은 코스피는 박스권 내에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그 종목들이 그리고 그 종목에 속해 있는 이슈나 테마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판단 이런 거를 가지고 주가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될 텐데 그 주가가 움직이는 폭 자체가 정말로 만만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3년도는 사람에 따라서 수익성의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날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누가 실력이 없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도 다 판가름 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인데 기업이 속해 있는 전체적인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체적인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성장하는 부분들을 과연 대변하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3년 정도서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끌어왔던 가장 큰 화두가 뭐였냐면 중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때 이제 세계 경제에 들어오면서 역할이 굉장히 컸고 우리나라의 제1의 그 교육국이 되면서 막 그 중국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천지사방으로 막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에서는 중국 관련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판단을 하는 형태였어요. 자, 앞으로도 보게 되면 이제 쭉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고 그러면 시간이 훨씬 지나서 전기차가 대세가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보면 어떤 에너지원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석유를 에너지로 했던 것들이 또 달라지는 모양이 되겠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변해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로 해서 계속 그 미래를 그려가면서 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이거를 가지고 종목을 판단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이러는 것이 맞다라고 봐야 되죠. 지금도 보면 이게 주식시장에서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이 떨어질 때도 같이 내려가기는 하지만 내려가는 폭이 작고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건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이런 이 산업이나 이게 모양을 쭉 바꿔버릴 거다,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가 계속해서 반영되는 거거든요. 2023년도는 아마 그 강도가 보다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선택할 때는 그 기준이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형태가 되거든요. 어떤 때는 현재 나오는 이익이 좋은 기업,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한 2, 3년 후 정도에 나오는 이익, 이게 맞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아주 오랜 시간 후에 나오는 이익, 이거를 우리가 소설을 써가면서 세상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종목을 선택하고 이러는 때도 있거든요. 내년도를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땐 세 번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후에 우리의 세상은 이렇게 바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 맞춰서 우리는 이런 형태의 소설을 쓰고 거기에 이런 종목들이 맞을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가는 거거든요. 내년도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거를 보면 우선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도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주식시장도 딱 이렇게 압축돼 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압축된 거를 이길 수 있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센 뭔가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손쉬운 것이 기업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면 선택이 되겠지만 내년도에 경제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눈에 띄게 다른 것보다도 기업 실적이 좋은 기업 이런 것들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후에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주식 투자를 했다가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손실을 봐서 굉장히 전전긍긍할 때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기대하고 염원하고 이러는 게 뭐냐면 내 원본만 대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절대 주식 투자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액션에다가 옮겨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좋다라고 이렇게 칼로 딱 자르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자기가 제일 처음에 주식을 살 때에 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매입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게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원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이유가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들을 아마 쭉 검증을 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맞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계속해서 갖고 가는 것이 맞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뭔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반등을 해서 내가 내 원본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매도를 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이러는 것이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전자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형태로서 그동안에 많이 얘기해왔던 것이 삼성전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워낙 이제 떨어질 때도 크게 많이 떨어지지만 반등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거의 대표적인 주자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른 것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 같은 거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이게 한번 크게 올랐다가 중간에 떨어졌다가 또 반등을 했다가 이렇지만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되니까 결국 보게 되면 맨 위에 고점에서 샀던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러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내가 원래 생각했던 가정에 잘 맞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쭉 주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냐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을 투자할 때 있어서 너무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본이 되면 빠져나올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들이거든요. 떨어지고 이러면서 얼마나 정말 힘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나는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것만 벗어나게 해준다면 이게 이제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놓고 보게 되면 다른 형태의 판단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투자 철학이라고 감히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어떤 것보다 원본을 까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본을 까먹지 않으면 내 마음도 편할 뿐만 아니라 아주 이 편안한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원본을 까먹게 되면 굉장히 몰리는 형태의 주식을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낮은 가격, 그 다음에 또 기다리면서 투자하고 이러는 패턴을 저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